떼먹겼다, 국가한테 떼먹겼다고 여겼던 전투근무 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뭐 어떤 형태의 말씀을 주로 하시나요?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의견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들은 얘기는 참전 명예수당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전투근무 수당을 반드시 뭐 줘야지 된다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뭐 참전 명예수당 인상한 방안,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19대, 20대, 21대에 이것이 계속 나와 있었던 건데요. 근데 왜 이게 안 됐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우리 보건복지관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전투근무 수당이 미국에서 한국이 받아서 우리한테는 안 주고 다른 데 쓴 거 아닌가? 그러니 그걸 되돌려다오 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즉 뭐냐면 그 당시에 해외 근무수당과 전투수당에 대한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떼먹은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이 되니까 이게 쳇바퀴 돌듯이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5분의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긍정적입니다. 방법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면 그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길게 끌리고 있죠? 여기에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는 형평성, 그 다음에 시기상조,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형평성을 꺼내기 시작하고 시기상조를 꺼내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형평성과 시기상조가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저는요, 이 시기상조는 지금 얘기할 때가 가장 늦은 거예요. 빨리 됐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형평성이라는 것은요, 6.25 참전용사 안 됐으면 그것도 해야죠. 월남 참전용사 안 됐으면 그것도 해야죠. 저는 오늘 공청회를 보면서 오늘 공청회가 재정법의 절차의 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매우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19대, 20대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제가 국방위가 아니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처음으로 오늘 공청회를 보는데요. 의견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냥 특별법, 지금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께서 내주신 법 그냥 통과가 돼서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월남 참전의 덕분으로, 그분들의 덕분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잡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받아들일 때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와주신 5분의 우리 박사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늘 5분의 이 박사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청회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새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를 거치는 건데 이 법은 사실은 한기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전부터 묵은 이 법입니다. 새롭게 정리하는 법이 아니고 18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법인데 정리를 못하고 이제 새롭게 만들자는 입장에서 이런 공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3번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이 법안입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에 따른 국가가 보훈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이 제대로 될 때 그 국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나오는 거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제대로 했느냐, 그 보훈에 대한 그 과정과 이 내용이 제대로 됐느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허구냐? 허구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종지부를 찍고 정리를 하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2국가로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만큼 보양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위치도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참전국들 중에서 베트남전 참전국가에서 호주 예를 들고 뉴질랜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어 있었느냐? 많은 토론도 했지만 결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걸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걸 재정적 힘도 있고 국민들도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청회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들의 사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해외 근무 수당은 있었지만은 해외 파견 수당은 있었지만은 전투 수당 없을 때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해외 파견 수당 속에 전투 수당도 포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의 주장일 따름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투 수당을 달라 지급하는 전투 수당을 내놓으라 이 주장은 그것도 상식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논의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은 전투는 했는데 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 10,000명이 넘습니다. 32만 명이 전투에 종사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전투수당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주겠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건 정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회도 정부의 이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부끄럽다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래된 이 숙제를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5분의 이 박사님들께서 정확하게 처방을 내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안규백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관계부처가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법이 만들어져야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따로 있지 않고 참석한 의원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우리 국방위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일일이 제가 질문 않더라도 거의 상식 수준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 없이 그냥 제 의견은 여기로 정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바라건대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저는 이 법안 소위가 아닙니다만 법안 소위 의원님들께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법이 되도록 정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이 참전한 용사들의 희망사항일 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도 그 상식이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것이라 봐서 기꺼이 이 법안이 통과돼서 법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히 진술인
그렇게 답변 구하시는 건 아니죠? 예. 예, 뭐, 오늘 이렇게 5분의, 우리 박사님들, 께서 아주 각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진술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큰 역사적인 변곡점이 2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6.25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파병이죠. 월남전 파병, 그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한 그 시절 그건데, 그게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와 있고, G7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에 대한, 아주 그 국가, 위치에 맞는 그런 여운은 반드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국가가, 정부가 직권으로 찾아서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월남전 참전자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 가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용호 박사님께서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참여정부 때 실질적으로 최초의 이제 조사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우리 여기 박사님께서도 이게 적시를 해 놓으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법제처의 법적 해석, 유권 해석, 네. 저는 매우 좀 뭐랄까, 과연 그 해석이 합당한 해석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법제처 해석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헌법에 의한 전시사변이 아니었다,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군인보수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헌법에 의한 전시사변으로 우리가 해석을 안 하게 되면 월남전에서 전투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전사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상충이 돼요. 네, 전쟁 행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전사가 됩니까? 그런데 전투근무수당의 법적 근거를 안 주기 위해서 그 월남전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시사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그 당시의 헌법은 등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시사변 등. 네. 그래서 유권 해석을 왜 그렇게 했는지 매우 저는 아주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다. 그게 그 해석이 전부 다 사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왔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투근무수당이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박사님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제처의 정부의 유권 해석, 그걸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백한 입법 부작위도 해당이 된다. 그럼 입법 부작위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17조 시행령 왜 정하지 않았느냐, 비상대비법으로 만들어놨다, 대비다. 그게 이 해석도, 이 발언도 좀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하죠. 헌법 소원의 대상이다, 저는 그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미 발표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신종태 교수님 고엽제 관련된 경우도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소송 참가, 당사자로서 참가를 안 한 바람에 이제
또 나름대로 비판력이 이제 벌써 이제 형성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고역죄에 해당되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할 수 그러세요? 있는지. 예. 우리 박문원 박사님 또 법률 전문가신데 그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 그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소송 형태가 뭐, 어떻게 일단 진행되는지 미국에서 일단 그 내용도 잘 몰라가지고. 예.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방부의 박길성 국장님, 좀 앞으로 좀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아까 형평성의 문제가 아까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6.25 전쟁과 월남 파병 전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6.25 전쟁의 전사자, 정부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사자가 13만 7천 명인가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요. 그 중에서 유가족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거나 이제 그 자녀들이 있거나 한 분들이 3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당의 종류는 여러 가지 이제 분류해가지고 재적 유자녀에 대한 수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 그것은 이제 입법 조치가 돼가지고 차별적으로 지금 현재 차등적으로 지급은 하고 있지만 지급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현재 이제 여러 가지 화살머리 고지라든지 백마고지라든지 다부동 전투 격전지라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유해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6.25 전사자들에 대한 그 사망보상금, 이게 일률적으로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해야만이 그것도 1,000만 원을 환율을 계산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월남전 우리 전투근무 수당이나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그 6.25 전사자들에 대한 사망 보상금, 그거를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가 다 찾아서 지급을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방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제가 6.25하고 월남전이 이제 굉장히 이게 우리 현대사 대한민국의 큰 역사의 변곡점이고 발전에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걸맞게 국가를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부가 직권조사를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6.25 전사자들에 대한 사망보상금도 한번 국방부에서 이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다 소송을 제기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월남전 전투근무수당, 저는 분명히 이 문제가 저도 법률을 공부하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거는 국가의 입법 부작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까 미국의 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뭐 해외 파병 수당을 얼마를 줘서 그게 아까 우리 이용재 박사님인가요? 그 해외 파병 수당과 전투 근무 수당이 혼용이 돼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액수는 뭐 줬다고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국내법상의 군인보수법, 63년도의 군인보수법 자체가 현재까지도 입법 부작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월남전 당시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해외 파견 근무 수당하고 전투 근무 수당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저희는 전투 근무 수당은 국내에 국가 비상사태 한정해서 준다는 개념으로 입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법 체계가 지금까지도 사실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투근무 수당은 국내의 비상사태에 심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의 사례는 어떻게 되냐? 해외 파병의 경우는 지금 해외 파견 근무 수당을 차등해서 지금 지급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냐 하면 그 파견 지역의 어떤 위험도, 즉 전쟁 지역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임무가 전투 임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등급을 각각 나누어 가지고 그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해외 파견 근무 수당이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어느 정도 그 위험 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에 안 맞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K 활동에 있어서 전투 위험 지역에 가서 전투 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그 전투 행위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순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다른 국내법에 의하면 그걸 단순 순직으로 안 하고 전사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우를 해드리잖아요. 예. 그럼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전쟁인데 법적으로는 전쟁이 아니다. 이런 모순적인 해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 저는 일관된 해석이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래서 그 해석이 과연 맞는지 좀 의문이 저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뭐 또 정부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저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대식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두 개 위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다 공청회에서 5번의 우리 박사님들 이야기 다 듣지는 못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뭐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군인들만이 아니고 6.25 때 우리 소녀병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로 국가에 대해 희생이라든지 및 공헌했던 이런 분들한테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용재 우리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외 정부기관의 비밀 문건들이 공개가 되고 또 관련 자료들이 계속 발견된다고 하셨던데 이 자료들에 대해서 혹시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보건처라든지 정부 부처에서 혹시 답변은 들으신 적이 계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답변은 뭐 이렇게 듣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관련된 참고 문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그동안 그 변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이렇게 확인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혹시 국방부 보건복지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뭐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원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상당 부분은 오해에서 이제 유발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이제 사실이 아예 아닌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근거가 약간 좀 약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또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박문원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술 요지에서 보면 다른 보건 대상자와의 형평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하고 그 차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하향 평준화가 있고 상향 평준화가 있는데 하면 상향 평준화를 시켜서 다른 그 참전 유공자나 그런 분들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형평성을 얘기한 거고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같이 다른 분들도 상향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뭐 예. 모든 면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좋겠죠. 좋겠는데 이 다른 어떤 보훈 대상자들하고의 뭐 동등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단 요것만 묻겠습니다. 네네. 예, 예. 아, 다 하셨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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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의원님. 예. 지금 실제로 이제 제가 국방위원회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서 지난 과정들을 보면 이 법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게 법제처에서 우선 문제를 삼습니다. 옛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드리겠다 하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예산만 태우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마저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6.25 참전 유자녀, 또 소년, 소녀병, 우리 저 강대식 의원님이 하시는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생존자들이 많이 남지 않으신 분들, 이런 데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그들이 특별법이 아니래도 저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을 너무 정부가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얼마를 해드리는 게 적정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만드는 게 지난하고 힘들다면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풀으면 되죠. 왜 안 푸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계속 논란만 갖게 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35만 원인가요? 지금 월 드리는 게? 아니 파격적으로 드려보세요. 그럼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겠어요. 법을 만드는 게 힘들면 다른 방법인데 다른 법은 아예 하려고 생각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 이번에 그래서 아예 국방부가 내년에는 파격적으로 얼마쯤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한번 실제로 예산을 태워보세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주도록 만들면 이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 놓고 왜 어려운 방법을 자꾸 논의하느냐 이거지. 쉬운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한이 맺히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른 의원님. 예. 존경하는 한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 해야 되는데 그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들으면 이게 다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도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이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하나하나 하되 우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울란전 관련 내용입니다.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에 이걸 해내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작업 아닌가, 작업의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오늘 이 공청회는 월남전 전투수당에 관한 공청회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규명을 위한 공청회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일정 정도의 소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문제를 확대시켜 나가면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오늘 일로 해내고 그리고 한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차후에 우리 숙제로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엽제 문제도 제대로 정리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투수당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은 고엽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고 한국전 잠전 용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 목적에 맞게끔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 해야 할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다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있으시나요? 의사 진행 발언요? 예, 오늘 참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도 중요하지만 급한 것도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오늘 신종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984년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국제적인 보상소송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모르고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모르고 참여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방위원회가 어떤 형태로건 연구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는 것을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내용은 또 법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우리 국방위원회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번 검토 요청을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안 계시죠? 예.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 근무수당 관련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이렇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오늘 오랫동안 현안보고 때문에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최용호 박사님, 그다음 이용재 박사님, 박문원 박사님, 그리고 그 신종태 교수님, 그리고 하태수 교수님, 우리 5분의 진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